사람 없는 숲에서 캠핑하지 마라. 나는 머리 뒤로 손을 베고 내가 방금 본 영화의 출연진 명단을 훑어보았다. 명단의 절반쯤 읽었을 때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몸을 스트레칭하기 위해 손을 머리 위로 뻗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가득 찬 과일 주스 한 통이 보였고 나는 주방 카운터 창가에 앉아 뚜껑을 열고 큰 한 모금을 꿀꺽꿀꺽 마셨다.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쯤 나는 숨을 크게 내쉬고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여름이 한창인 이 시기에 내 저녁은 정말 평화로웠다. 그때가 7월의 어느 토요일 밤 9시 15분이었다. 학교는 방학이었고 부모님은 바닷가 근처에 사는 이모와 삼촌을 방문하러 가셨다. 그들은 앞으로 2주 더 떠나 있을 예정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자는 초대를 거절했다. 그곳이나 친척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갈 때마다 너무 오래 머물러서 여름 방학의 대부분을 날리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차라리 도시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았다. 나는 착한 아이였고 빨래도 할 줄 알며 오븐도 사용할 줄 알았고 대체로 바보는 아니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집을 깨끗이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한 날을 집에 혼자 두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무서운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정원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에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잠시 생각했지만 고양이나 개는 내게 알레르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했고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9시 22분 나는 남은 주스를 냉장고 문 안에 넣고 다시 창가로 갔다. 나는 다시 주방 카운터에 뛰어올라 정원을 훑어보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덤불은 여전히 익숙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두 그루의 작은 나무가 정원 끝 울타리 근처에 나란히 서 있었고 4개의 의자가 놓인 금속 테이블이 베란다에 대충 놓여 있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된 이유다. 나는 밤에 작은 소리가 나면 항상 일어나서 확인했으며 벽을 보고 잠을 자는 것을 싫어했다. 밤에 누군가 방에 있으면 적어도 탈출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다. 이것은 내가 소리가 나면 빨리 안심하게 도와주었다. 그 소리가 벽난로에서 나는 타닥타닥 소리이거나 눈을 떠서 방이 비어있음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엌, 계단 또는 방 안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밤 9시 반, 나는 카운터에서 내려와 거실로 돌아가 TV를 끄고 남은 주스를 방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멈추었다. 밖을 보니 누군가 정원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불을 끈 다음 천천히 카운터에 기대어 더 잘 보기 위해 움직였다. 모든 문은 잠겨 있고 이웃들은 모두 집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정원의 끝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형체를 보려고 애쓰면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흐릿한 형체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애썼다. 그 사람은 매우 조용히 서 있었고 약간 마른 듯 보였지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것은 정원 끝 울타리에 기대어 있는 큰 우산이었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할 때 그것을 사용했는데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지만 너무 겁먹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노트북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온라인에 누가 있는지 확인했다. 누군가도 심심했는지 내 이름이 온라인 상태로 떠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가 메시지를 보냈다. 야, 괜찮아? 응, 너무 심심해. 네 부모님은 여전히 집에 없어? 응, 몇 주 더 있을 거야. 내가 놀러 갈까? 무례하게 들리기 싫지만 솔직히 오늘 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고마워. 알겠어, 괜찮아. 내일은 어때? 응, 내일은 괜찮아. 좋아. 내일 오후 1시쯤 갈게. 아침에 가족 일이 좀 있어. 오케이. 오, 맞다. 텐트 있어? 우리 정원에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그거 괜찮네. 들리네. 크리스가 메시지를 보냈다. 뭐든지 좋아. 텐트 있어? 응, 아마 있을 거야. 확인해 볼게. 잠깐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 아래 있는 옷장을 확인하러 갔다. 텐트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거기가 적당한 시작점일 것 같았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코트들을 한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뒤에 쌓여있는 상자 몇 개가 텐트를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서 상자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쉽게 손이 닿는 상자들을 먼저 꺼냈고 다행히도 텐트 가방이 나타났다. 나는 다른 상자들 위로 몸을 숙여 텐트 가방을 들고 내일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정원에 있는 큰 우산도 옆에 두었다. 나는 멈칫했다. 텐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다시 부엌으로 가서 창문 밖 어둠을 응시했다. 내 눈이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정원 끝 울타리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부엌 불을 끄고 카운터에 기대어 한 지점을 계속 응시했다. 점차 정원 안에 익숙한 형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과 일치했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둠은 내가 알고 있던 익숙한 형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정원 끝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는 형체가 여전히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15분 동안 그곳에 서서 관찰했다. 그 형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위험이 있었다면 나는 훨씬 더 걱정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계속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어서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다시 주방 카운터에 앉았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내일 오기로 하지 않았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응, 근데 내 생각엔 정원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뭐야? 동물이야? 모르겠어. 엄청 커. 처음엔 우산인 줄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우산이 아니야? 모르겠어. 누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확실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이상해 보여. 그리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 같지 않아. 원래부터 언제?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확히 모르겠어. 오늘 아침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 겁나?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 누군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사실 내가 가자고 했잖아. 나도 지금 심심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올 거야? 응, 지금 바로 갈게.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좋아, 고마워. 앞문으로 들어와. 나는 그곳에 앉아 10분 동안 담벼락에 기대어 있는 검은 형체를 바라보다가 결국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고 크리스가 뛰어들어와 나를 꽉 껴안았다. 오랜만이야. 크리스가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응,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통이야. 그가 나를 무시하는 척하며 대답했다. 이리 와서 봐. 나는 그를 밀어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그림자 쪽을 가리켰다. 봐봐. 잠깐만. 크리스가 말했다. 아직 잘 안 보여. 1분 후 그는 알아차렸다. 그 검은 그림자? 응. 우리는 잠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볼 때 그게 사라지길 바랐다. 그는 주방 카운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냥 큰 나무나 판자일 뿐이야. TV나 보러 가.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어? 나는 물었다. 손전등 있어? 그가 다시 물었다. 아니, 나는 인정했다. 그럼 주방 불을 켜고 뒷문을 조금 열어서 확인할 수 있어. 그가 제안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집 근처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뒷문을 열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나는 오늘 밤의 공기가 무겁고 따뜻하는 걸 느꼈다. 크리스는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문 근처에 아주 가까이 서서 담벼락을 응시했다.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재빨리 집 안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나는 그를 따라 들어가며 물었다. 돌아보니 그 형체가 사라져 있었다. 뒷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담벼락과 정원의 나머지 부분이 평소와 같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었다. 어디 갔지? 크리스가 물었다.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다면 아마 덤불 속으로 넘어갔거나 그런 거겠지. 나는 우리 둘을 설득하려고 했다. 우리는 몇 초 더 그곳에 서 있다가 확인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많다고 결정했다. 나는 보통 밤의 악몽에 굴복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점점 내 마음을 침범하고 있었다. 오늘 밤 여기서 잘 수 있어? 나는 크리스에게 물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여전히 담벼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크리스를 위해 침낭을 꺼내고 다시는 정원을 보지 않기 위해 커튼을 당겼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며 정원을 잊으려고 했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크리스의 슬리핑 백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크리스를 부르고 그가 아래층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티셔츠를 입고 아래로 내려갔다. 잘 잤어? 나는 물었다. 응, 꽤 괜찮아. 그런데 나는 계속 정원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봐, 텐트 찾았어? 그가 대답했다. 아, 응. 나는 그동안 잊고 있던 그 형체를 떠올렸다. 나는 캠핑에 대해 생각했고 아마도 우리가 텐트를 내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았다. 조금 변화를 줘야지, 알지? 나는 왜 그런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어젯밤 이후로 내 정원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다. 잠깐, 어젯밤. 다시 생각해보니 이제 날이 밝았고 어두운 곳이 아닌 정원을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크리스에게 물었고 그는 약간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정원으로 나갔다. 왜 그렇게 걱정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날은 밝고 모든 것이 생기 넘쳤다. 정원 주변의 나무와 덤불은 향기가 나고 작은 나무 중 하나에서 새 한 마리가 어디론가 짝을 부르며 지저귀고 있었다. 우리는 정원 끝에 담벼락으로 가서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담벼락 앞에 덤불 사이를 살펴보아도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정원의 전체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는 새들과 함께 비상금을 내보내고 있었다. 그 새는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며 그를 이해하려고 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 오늘 밤 캠핑하기에 완벽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몇 개의 슬리핑 백과 부엌에서 음식을 2개의 배낭에 챙겼다. 우리는 불을 피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의 통조림 소시지, 빵, 토마토 한 봉지, 초콜릿, 그리고 몇 병의 물을 가져갔다. 내 집 바로 옆에 숲이 있어서 꽤 좋아. 크리스가 설명했다. 내 집의 뒷마당은 숲의 가장자리에 있다. 나는 약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캠핑을 하러 그곳에서 텐트에서 잔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매우 신났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전문 산악인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는 자신을 비웃으며 웃었다. 너무 추워지거나 음식이 부족하면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부모님이 집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너의 부모님도 외출 중이야? 나는 물었다. 오늘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라서 하룻밤 외출하셨어. 그가 설명했다. 그들은 옆 마을의 호텔에 있을 것이고 내일 돌아올 거야. 요즘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게 유행인 것 같아. 정오가 되자 우리는 2개의 배낭, 각자 하나의 슬리핑 백과 텐트를 들고 크리스의 집으로 떠났다. 그의 집은 꽤 가까워서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우리는 걸으면서 대화하고 장난을 치며 몇 명의 익숙한 이웃에게 인사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거의 더울 정도였고 태양의 빛이 우리의 목덜미를 강하게 비추고 도로의 나무 가지들이 잎을 통해 빛이 비치면서 아래에서 반짝이는 듯했다. 어느 집에서 나오는 분수는 우리가 지나갈 때 더위를 식혀주었고 나는 내 뜨거운 팔에 기분 좋은 시원함을 느꼈다. 우리가 크리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20분도 안 걸어서 땀을 흘렸다. 우리는 너무 더워서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으로 나가 배낭을 그늘 아래에 놓았다. 그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의 집 뒤쪽은 꽤 인상적인 숲으로 뻗어 있었다. 높은 나무들이 집 옆에 우뚝 서 있었고 몇 개의 덤불과 나무가 뒷마당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대부분은 풀이나 평평한 땅이었다. 나는 왜 이 숲이 작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멋지지? 멋지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인정하며 문을 열고 이 지역을 살폈다. 나는 나무들 사이로 걸어나가 텐트를 칠 수 있는 평평한 자리를 찾았다. 나는 돌아서 크리스에게 의견을 물었고 약간 실망했다. 너의 집이 너무 눈에 띄어서 진짜 캠핑 같지 않아. 좀 더 멀리 가야 진짜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내 배낭을 가지고 돌아섰다. 크리스는 무거운 짐을 더 멀리 옮기고 싶지 않다고 반대했다. 우리는 크리스의 집에서 직진하며 나무들로 거의 가려질 때까지 계속 뒤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짧은 거리만 갔지만 숲은 더 울창하고 푸르렀다.
심지어 그중 한 그루에서 긴 그네가 매달려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우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안전을 위해 그네를 포기했다. 나는 텐트를 꺼내 크리스의 도움을 받아 세운 후 그 안에 슬리핑 백을 던졌다. 나는 내부에 누워서 확인해 보았다. 날이 덥고 따뜻해서 숨을 조금 조절해야 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크리스에게 밤에 쓸 손전등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가 대답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너무 더워서 따라갈 수 없어서 나는 배낭을 열고 물 한 병을 꺼내 반쯤 마신 후 나머지를 가방에 넣었다. 나는 풀밭에 누워 나무의 잎사귀를 올려다보았다. 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나는 그 모습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감상하다가 크리스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손전등 가져왔어? 나는 눈을 감고 물었다. 태양의 빛이 눈꺼풀을 통과해 내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나는 크리스의 발소리가 풀밭을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가 그네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네가 못 견딜 거야. 나는 나뭇가지가 가볍게 끼익끼익 소리 나는 것을 들으며 경고했다. 그는 줄을 당겼고 나뭇가지가 다시 끼익끼익 소리 냈다. 나는 그가 한 번 더 당기는 것을 듣고 또 다시 당기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추측했지만 또 한 번 더 줄을 당겼다. 그는 몇 번 더 줄을 당겼고 나뭇가지는 매번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웃으며 줄이 끊기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질 소리를 기대했다. 마지막 몇 번의 당김 소리를 기다렸다. 끼익. 나는 여전히 기다렸다. 끼익. 나는 크리스의 목소리를 그의 정원에서 들었다. 나는 일어나 크리스의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목이 꺾일 뻔했다. 그는 나무들 사이를 달려오고 있었고 손에 전등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조용히 매달려 있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빙글 돌며 주변을 살폈다. 다른 방향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뭐지? 나는 중얼거리며 그네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그것을 부드럽게 당겼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더 세게 당겼고 여전히 소리가 없었다. 내 입은 막 드라이가 있었다. 나는 점프해서 줄을 잡고 아래로 세게 당겼다. 발이 땅에 닿을 때 가지가 약간 휘어졌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줄을 손에 쥐고 가지를 올려다보았지만 결국 줄이 내 몸통을 가로막고 끊어졌고 두꺼운 줄이 내 앞에 떨어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다. 크리스는 그가 다가오면서 랜턴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걸 전에 써본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 때 사촌에게 선물 받았어. 그녀는 항상 이상한 선물만 준다. 아, 그네는 이제 사라졌네. 우리는 그것이 준 모든 즐거움을 기리기 위해 추모식을 열어야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네의 절반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이봐, 괜찮아? 크리스가 내 시선을 따라갔다. 나는 네가 돌아왔을 줄 알았어. 나는 즉시 말했다. 나는 네가 잘 지내도록 두지 않을 거야. 오,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그가 대답했다. 누군가 나를 지나치며 그네를 가지고 놀았어. 누구야? 모르겠어. 그들은 아직 여기 있는 걸까? 모르겠어. 나는 눈을 감고 바로 누워 있었어. 나는 내가 누웠던 방향을 가리켰다. 하지만 네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그들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어. 나는 약간 메스껍게 느꼈다. 진정해. 크리스가 말을 시작했다. 대낮에 우리는 내 집에서 겨우 30피트 떨어진 곳에 있어. 그리고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이곳은 공공숲이야. 누구나 여기로 지나갈 수 있어. 그것은 일리가 있었고 그는 이곳이 공공임이 맞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나무들이 빨리 겹쳐져서 멀리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이 짧은 거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좋아, 나는 말했다. 세상에, 나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여름날 짧은 숲속 산책은 견딜 수 없어. 그게 바로 네가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크리스가 선언하며 랜턴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고 나는 웃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숲을 돌아다녔고 너무 더워서 물을 가지러 텐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우리는 학교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과 생물에 대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캠핑할 때는 멋진 이야기였다. 크리스는 숲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고양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소리를 들으면 당신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다. 만약 그녀가 고양이라고 소리를 멈추면 당신은 발견되었고 그녀가 당신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약간 소름이 돋았고 우리는 바로 그 후에 이야기를 그쳤다. 주간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져서 우리는 텐트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낮의 더위는 우리의 식욕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남겨두고 밤에 배고프면 먹기로 했다. 크리스는 텐트 앞에 전기 랜턴을 매달고 불을 켰다. 랜턴의 따뜻한 빛이 땅과 우리 앞에 나무들에 쏟아지며 황금빛을 발산했다. 따뜻한 빛은 인상적이었지만 빛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은 어둠에 가려졌다. 우리 주위는 분명했지만 몇 걸음만 가면 우리는 잠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정말 이상하게 보였다. 크리스는 텐트 입구로 몸을 구부렸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자고 있는 주머니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전의 더위가 사라지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티셔츠와 반바지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랜턴을 들고 갔다. 너 고양이 소리 들었어? 내가 말하며 머리를 기울여 들으려 했다. 나도 그 멍청한 소리 들었어. 크리스가 웃었다. 나는 자고 있는 주머니에 지퍼를 올렸다. 젠장, 나는 그를 속였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나는 내 자고 있는 주머니에 지퍼를 올리고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이야기하다가 여름의 더위로 피곤해지며 잠이 들었다. 나는 크리스의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꿈꿨지만 예전보다 나무가 더 많았고 하늘은 매우 빠르게 어두워졌다. 나는 눈을 깜빡이자 갑자기 어둠이 내렸다. 숲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내 앞에 그네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크리스는 사라졌다.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계단에서 한 발을 헛디디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돌아설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기로 하고 곧 그네가 다시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내가 악몽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네는 천천히 나뭇가지 사이로 올라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네가 매달려 있었던 곳에 서서 위를 바라보니 나의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를 올려다보니 고양이 머리를 가진 검은 그림자가 아래로 떨어져 왔고 그 입은 끔찍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것의 이빨 하나가 내 왼쪽 눈을 스치고 나는 놀라서 깨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텐트 안에서 일어났다. 내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크리스는 여전히 옆에서 자고 있었다. 랜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텐트 끝에서 우리의 배낭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한번 깊이 숨을 쉬고 다시 누워 있었다.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약간 아팠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옆에 있는 물병을 집어들어 몇 모금을 마셨다. 랜턴의 빛이 내 눈꺼풀에 비치고 있어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텐트 안에서 랜턴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빠르게 그 빛이 바깥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다. 크리스, 나는 여전히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대답했다. 크리스, 랜턴은 어디 있어? 어디에? 그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채로 대답하며 몸을 돌렸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분명히 그 빛은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했다. 혹시 살인자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랜턴을 밖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우리는 랜턴을 텐트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고 내가 잘못 기억한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설명이 더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래서 나는 텐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지퍼를 당겼다. 텐트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나는 주위를 살폈다. 즉시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왜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지?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랜턴이 땅에서 20피트 높이에서 어둠 속에 매달려 있었다. 내 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크리스를 깨우기 전에 문 지퍼를 다시 올렸다. 크리스, 제발 일어나. 그는 내 목소리의 긴박함을 듣고 일어났다. 뭐? 무슨 일이야? 크리스가 말하며 눈을 비었다. 랜턴이 밖에 매달려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왔는데 그는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내 이성이 부서지면서 메스꺼움을 느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 텐트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나는 말했다. 내 결심이 흔들렸다. 나는 부모님이 없는 숲속의 어린애였다. 나는 어둠 속을 걷고 싶지 않아. 크리스가 대답했다. 지금 그는 나보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우리에겐 랜턴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다시 텐트 문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두려움을 감싸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다. 우리는 다시 잠을 자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랜턴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두고 크리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앞서 나가는 것이 싫었다. 텐트 문 앞에서 몸을 구부리자마자 바로 돌아가고 싶었다. 천을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텐트 뒤쪽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시야에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빛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고 추위를 느꼈다. 크리스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어깨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는 돌아서 랜턴이 공중에 매달린 것을 보았다. 세상에. 우리는 그곳에 서서 몇 초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랜턴의 끈이 내 발 아래에서 끊어져 있었다. 우리의 머리 위로 높이 매달려 있는 랜턴은 끈의 다른 끝에 묶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 높아서 사다리로도 닿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에 나무는 가늘고 텅 비어 있었고 위에 나뭇잎들만이 지붕을 만들고 있었다. 분명히 올라갈 곳은 없었다. 나는 끊어진 끈을 주워서 감고 매듭을 지은 후 랜턴을 향해 던졌다. 한 발 물러서서 뛰어 올라서 끈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것이 옆에 있는 랜턴에 부딪히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빛은 우리 주변의 그림자를 흔들리게 비추었다. 나는 그것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생각했다. 빛이 그림자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흔들리게 하면서 랜턴과 함께 흔들렸다. 그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흔들림은 나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내 눈은 두려움에 잠기면서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나는 다시 끈을 집어들고 절망적으로 랜턴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빗나가고 끈은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크리스를 돌아보았다. 그는 배낭을 움켜잡고 몸을 돌려던지며 소리쳤고 그것은 랜턴에 정확히 맞았다. 랜턴이 땅으로 떨어지며 강한 충격 소리를 내고 떨어졌지만 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서 크리스를 바라보며 거의 울 것 같았다. 가자, 빨리! 나가자! 나는 재촉했고 그는 집으로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뒤를 쫓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달리고 넘어질 듯이 하며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나무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했다. 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크리스의 집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젠장, 어디 있는 거야? 크리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텐트로 돌아가서 다시 시도해야 해. 그의 눈가에 몇 방울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 눈도 아마 그랬겠지만 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좋아. 나는 깊이 숨을 쉬고 다시 돌아가서 원래 길을 따라갔다. 만약 우리가 텐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계속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우리는 두 배처럼 긴 거리로 느껴지는 길을 갔고 마침내 빛이 드디어 텐트 옆면을 비추었다. 우리는 달려가서 텐트에 붙어 서서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려고 주위를 살폈다. 침묵은 마치 끔찍한 것이 공격해오기 직전에 악몽처럼 경고하고 있었다. 그 비유는 나를 질식시키고 내 피부에 털이 곤두서고 내 관자놀이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마치 내 뇌가 두개골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우리는 랜턴으로 약 10피트 밖에서만 볼 수 있었고 그 이후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았고 어떤 방향도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가 내 손에서 랜턴을 빼앗아 작은 원을 그리며 눈을 크게 뜨고 더 잘 보려고 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크리스, 꺼줘. 나는 급하게 속삭였다. 뭐라고? 그는 물었다. 나는 빠르게 크리스를 향해 다가갔다. 텐트 안에 뭔가 있어?
그의 시선이 내 뒤쪽으로 돌아갔고 텐트를 향해 멈춰 서서 바라보았다. 우리는 텐트의 왼쪽에 서 있었고 이 각도에서 텐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는 아니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는 내 배낭이 마른 땅에 놓여 있었고 내가 준비했던 음식이 이제는 배낭에서 바닥으로 고르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의 수면백도 정돈되어 있었고 하나씩 이어져서 텐트 문으로 향하는 직선 경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고 빛이 천을 통해 더 잘 비추게 했다. 단순한 빛의 장난일 수는 없었다. 분명히 무엇인가 거대하고 검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고 그것의 앞쪽이라고 추측되는 것이 텐트 문을 향해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자신을 싫어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저 거기서 기다리며 우리가 그 장면을 탐험하기를 바라기만 했다. 불 꺼줘. 나는 다시 속삭였다. 크리스는 여전히 바라보며 나의 말을 듣지 못했다. 크리스, 나는 간청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우리 둘 다 그것을 들었고 몸속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텐트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느리고 힘겹고 쉰 목소리로 마치 새가 새로운 단어를 흉내내는 것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소름이 끼쳤고 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빛이 꺼지면서 큰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크리스가 내 어깨를 움켜잡았고 나는 손을 꼭 쥐고 아파왔다.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싫었다. 내 뇌는 긴장했고 다리는 마치 땅에 고정된 것처럼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얕은 숨을 쉬었고 숨이 차오르면서 어둠이 내 눈을 압박했다. 땀이 목으로 흘러내리고 텐트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 무언가가 말을 했어? 꺼줘. 내 내장은 뒤집힐 듯한 기분이었고 텐트 안에서 무언가가 내 말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 나는 재빨리 크리스의 손을 잡고 그를 끌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나는 전에 없던 속도로 달렸고 크리스의 발소리가 내 발과 함께 쿵쿵 울렸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었다. 나는 나무에 부딪혔고 내 몸이 나무에 강하게 부딪혀 아팠다. 눈에 빛이 번쩍이며 통증을 억누르려고 했다.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크리스는 나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나는 땅에 무너져 내리며 토했다. 나는 뒤로 넘어져서 땅에 누워 있었고 내 머리는 마비되었다. 크리스는 나를 일으키려 했다. 멈추지 마. 제발 제발. 그는 간청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제발 계속 가. 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크리스에게 기대어 균형을 잡았다. 내 몸은 비어 있었고 이마에서 약간의 피가 내 눈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상황을 다시 파악하려고 했지만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 잠깐, 나는 할 수 없어. 그는 간청했다. 잠깐만 기다려줘. 단지 잠깐. 우리는 어두운 숲속에 함께 서 있었지만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 나는 크리스가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볼 수 없었다. 어둠 때문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를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숨소리는 크게 울렸고 나는 그것이 얼마나 멀리서 들릴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진실이 서서히 나에게 돌아왔고 이제는 고통이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상황을 파악했다.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고 나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소음 없이 1분이 지나갔다. 바람이 멈췄고 새들도 아마 죽었을 것이다. 또 다른 1분이 지나갔고 나는 계속 세었다. 3분, 우리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것이 우리를 찾고 있는 걸까? 나는 어둠 속에서 크리스를 찾기 위해 손을 뻗었다. 내가 닿자 그는 놀라며 반응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그는 여전히 랜턴을 쥐고 있었다. 잘 됐다. 우리는 빛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아야 했다. 나는 머릿속에서 모든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다. 랜턴은 나무에 걸려 있었다.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왔고 길을 찾지 못했다. 텐트로 돌아가니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왜 랜턴을 가져갔고 우리가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가 랜턴을 가져가려고 할 때 혼자였던 것이 행운이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작은지 궁금해졌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최선을 다해 크리스에게 속삭였다. 크리스, 우리는 랜턴을 켜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우리는 너의 집으로 도망칠 수 있지만 길을 볼 수 있어야 해. 안 돼. 제발 여기 있어야 해. 크리스가 다시 속삭였다. 필요하다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어. 너는 랜턴을 켜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냥 조용히 있어. 제발 그렇게 해야 해. 제발. 나는 더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렇게 하자 무언가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딱딱하는 소리가 났다.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있었다. 그 소리는 불규칙하게 더듬거리며 나왔다. 마치 나무 테이블 위에 손톱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고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히 저 앞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딱딱딱!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가 멈췄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 생각이 여기저기로 떠다니면서 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고양이 머리를 가진 여자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고양이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대신 내 손은 다른 소리를 받았다. 크리스. 나는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눈물이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크리스. 그것이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자 나는 손으로 입을 꽉 막았다. 끔찍하고 더듬거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 단어들은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그 존재가 배운 소리들일 뿐이며 지금 그것을 사용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크리스가 내 손을 놓았고 나는 그가 뒤에서 풀밭에 발을 가볍게 옮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하려고 애썼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크리스, 제발. 그것이 발음하는 방식은 기괴했으며 마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처럼 길게 이어졌다. 크리스는 그것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낮게 신음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어떤 일이든 기다리고 있었다. 긴 침묵이 있었고 나는 가능한 한 오래 숨을 참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크리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천천히 후퇴했다. 정말 느리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다. 한 발 한 발이 한 시간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탈출할 것이다. 크리스가 뒤로 물러나 나무에 부딪히며 헉헉거렸다. 그 즉시 딱딱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꼭 감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애쓰는 것뿐이었다.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을 때 소리가 멈췄다. 크리스, 켜줘, 제발. 두려움이 치솟자 크리스가 불을 켜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리고 랜턴의 빛에만 집중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지 않으려 했지만 들리긴 했다. 풀밭 위에 우리의 발소리가 울리고 그 존재는 딱딱거리는 소리로 뒤따라왔다. 이제 그것은 마치 작은 발톱이 단단한 땅 위를 달리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절망적으로 빛을 따라 달리면서 소리가 갑자기 내 뒤에서 나와 나무들 사이로 날아올랐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었다. 그 길로 돌아. 나는 소리쳤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남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달려야 했다. 우리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췄고 우리가 몇 걸음을 더 뛸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다. 내 다리가 아프고 크리스는 헐떡이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랜턴의 빛이 갑자기 앞에서 멈췄다. 나는 멈출 시간이 없어서 크리스와 부딪힐 준비를 하려 했지만 빛이 내 발 아래로 사라졌다. 그는 랜턴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았고 그것이 어둠 속으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 즉시 너무 멀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그것이 나에게 바로 달려들 것이다. 크리스. 나는 울며 뺨에 눈물을 닦아내며 뛰었다.
언제든지 나의 얼굴이 나무에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계속 뛰어! 나는 앞에서 크리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기 빛이 있다. 내 시야는 눈물로 흐려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멀리 공중에 떠있는 오렌지빛의 빛이었다. 하나 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그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게 가로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다리는 마치 물속에서 달리는 것 같았지만 목표가 눈앞에 나타나자 더 빠르게 나아가려고 애썼다. 점차적으로 아프면서도 불빛이 가까워지고 그것과 함께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크리스의 그림자가 가로등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는 다시 사라졌다. 멈추지 마. 내가 숲의 가장자리에 다가가면서 소리쳤고 다리는 숲속의 땅이 더 단단한 땅으로 바뀌면서 조정되었다. 오른쪽으로 뻗은 다른 가로등이 보였고 크리스의 그림자가 각 가로등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내가 숲을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확신할 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멀리 몇 개의 가로등을 뛰어가며 그와 숲의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려고 했다. 잠시 후 나는 딱딱거리는 소리가 멈춘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뒤돌아보며 가로등을 따라 나아가 첫 번째 가로등의 시선을 고정했다. 내 발걸음이 느려지며 머리와 다리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한번 정적이 감싸오고 빛은 빈 길만을 비추었다. 나는 여전히 달리며 언제든지 무엇인가가 보일까 바라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포장도로와 길의 가장자리뿐이었다. 그게 거기에 있는 걸까? 내 마음속에서 그 질문이 반복되었다. 크리스를 따라잡기 위해 뒤돌아보자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잠깐 보았다. 내 두려움이 확인되자 충격이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소리치며 더 빠르게 달려들었다. 그 이미지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그걸 잠깐 보았을 뿐이지만 그것은 하얗고 거대했다. 그것은 가로등 아래를 지나갈 때 거의 빛에 닿을 듯했다. 그 몸은 길고 높게 비틀어져 있었고 마치 방금 늘어난 듯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확실히 그것은 머리와 팔이 있었지만 나는 그걸 뚜렷하게 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가로등이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양쪽에 있는 몇몇 집의 창문에서 빛이 보였다. 나는 마치 마법처럼 집 근처에 다가온 것을 깨달았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거기에 도착할 거야. 내 집이야. 나는 소리쳤고 크리스는 그 소리를 듣고 왼쪽으로 돌아 작은 거리로 빠르게 달려갔다. 마음속의 혼란 속에서 나는 그 갈림길에 도달하고 길을 내려다보며 크리스가 우리 집 마당에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 빨리! 나는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담에 도착하자 나는 손으로 담 위에 올려잡고 나를 끌어넘겼다. 팔꿈치가 긁혔고 눈과 다리가 아팠지만 나는 마당에서 빠르게 부엌문으로 달려갔다. 크리스는 한쪽에 서서 헐떡이며 내가 서투르게 열쇠를 잠금장치에 끼워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부엌으로 뛰어들어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둘 다 위층으로 뛰어가 욕실에 들어가서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게 뭐야? 나는 패닉 속에서 속삭이며 그것이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했다. 너 그걸 봤어? 아니. 크리스는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다. 젠장, 그거 너무 높아. 진짜야, 난 못해. 말하지 마. 크리스가 나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르며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내 머리는 윙윙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끔찍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팔과 팔뚝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우리는 가끔씩 바닥을 내려다보며 흐느꼈다. 우리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쿵 뛰었고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다. 창문에서 빛이 비쳤지만 정오가 지나도록 우리는 욕실의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부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으며 집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거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또 다른 완벽한 날이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고 분수는 여전히 물을 뿜고 있었으며 나는 다시 침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시켰다. 그것은 거기에 영원히 있을 거야. 마침내 나는 말했다. 응, 크리스가 동의했다.
우리는 거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경찰에 전화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느리게 흘러가며 생각을 모으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방금 일어난 일뿐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니었다. 저녁 9시쯤 크리스의 부모님이 전화가 울리며 내가 그를 보았는지 물어보셨다.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크리스가 괜찮다고 말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어떤 일이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곧 올 것이라고 했다. 어른들이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를 믿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 경험이 없었다. 그들이 의심하더라도 적어도 숲에 위험한 생물이 있다는 것을 믿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주스를 가져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거실로 돌아가려 할 때 물이 다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을 켜고 그 소리가 싱크대나 부엌의 아무 곳에서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려 어둠 속에서 담장에 기대어 있는 높은 그림자를 겨우 볼 수 있었다. 사실 그 소리는 딱딱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담장에서 떨어져 나와 집 쪽으로 다가왔고 풀밭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제발!